뭐 구체적으로는 사비카스의 그 접근을 뭐 저희가 CSI 이렇게 해서 커리어 스토리 인터뷰 혹은 또 뭐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 이렇게 이제 그 접하시게 될 텐데요. 뭐 커리어 스타일 인터뷰의 경우에는 뭐 이제 겠지만 8가지 질문으로 대표되고, 그 사실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전체적인 질문에 포함된다기보다는 내담자가 얼마나 이 진로라는 것에 대해서 진로 적응성 이런 측면에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내담자가 도움받고자 하는 문제, 즉 상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의 그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는 이제 시작이기도 합니다. 명선 씨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진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명선 씨가 겪고 계시는 진로 문제를 저한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도 되나 네,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담센터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명선 씨가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좀 바라는 어떤 결과나 네. 저희 상담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제 마음의 어떤 결정을 조금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마음이 전공이 사실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공을 만약에 살려서 취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네. 제가 그럼 나는 어떤 걸 하기를 원할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나? 이런 좀 진지한 고민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네,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그 뭐 역할 모델, 즉 롤 모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내가 즐겨 보는 뭐 TV라든지 혹은 또 뭐 그 잡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이나 스토리, 그리고 명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관련된 뭐 교과목, 좋아했던 교과목은 또 뭐 취미 이런 부분들을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은 그 아주 어릴 적의 초기 기억을 회상하는 것과 이제 그 맞닿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초기 기억은 사실 내담자가 그 세상을 살면서 가장 주요하게 관심을 갖고 어디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가, 즉 진로 문제와 관련한다면 어디에 내가 압도되어 있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혹시 명선 씨가 조금 본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좀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의 언니예요. 부모님들이 또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 되게 힘있게 주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뭔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힘,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평소에 즐겨보시는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으세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복면가왕이나 히든싱어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출연자들이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출연하게 된 스토리, 그리고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스토리, 이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들으면서 라이브로 들으면 더 감정 전달이 잘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되게 지금 이 노래에 감정 있게 있는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감정이 잘 전달되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시면서 네. 혹시 감명 깊게 본 책, 영화나 책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아, 예. 라는 예, 네, 알아요. 책이 원작이고 영화인데 그걸 되게 감명 깊게 봤고, 네. 지금 뭔가 좌절할 수도 있고 뭐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잘 극복하면 좀 더
내 인생에 더 큰 삶의 튼튼한 균형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현재 명선 씨의 삶에서 네. 그 리즈라는 주인공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하고 용기를 내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현재 상황을 계속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네,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머물러 같아요. 있는 상태인 네. 것 같다. 네. 뭐 학교를 다니시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이런 시간 다 제외하고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SNS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페이스북 네네네. 네,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좌우명이나 아니면 인생관 같은 것도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제 라틴어인데 그 현재를 즐겨라, 현재에 충실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네. 현재를 더 즐겁게 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 좀 명선 씨가 좀 좋아하셨던 뭐 과목 같은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음악 시간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체육 시간을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구기 종목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어요. 명선 씨가 만약에 새로운 진로를 탐색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주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즐거움이요. 즐거움. 네, 제가 즐길 수 있는 거. 네네.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되는 장면이 어떤 건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어요. 너무 즐거운 거죠.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있는데 네. 저희 엄마는 함께 가지 못한 거예요. 되게 외롭고 쓸쓸하다. 그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초기 기억에서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외로움, 네. 뭐 쓸쓸함 이런 것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고요. 네네. 여기에서 지금까지 명선 씨와 저와 나눴던 어떤 주제들을 통해서 네.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되게 즐거움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즐거움이 더 뭐라 해야 돼? 증폭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더 커지려면 소통, 그렇죠. 함께 맞아요. 하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명선 씨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물꼬를 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많은 탐색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 주제를 지금 명선 씨한테 찾게 해드린 게 이제 앞으로의 탐색의 길에 이제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담자가 그 자신들의 경험들을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식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어떤 삶의 목표들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뭐 주체자로서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써 나가는 이제 라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상담자는 어찌 보면 에디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군다나 그 내담자를 존중하고 또 고유한 어떤 경험들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또 잘 그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어 오그램은 구성주의 철학에 기초한 진로 상담 기법으로 내담자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자각하도록 돕는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는 이 진로 그 발달에 대한 이해를 다양한 도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O는 이제 현재의 그 진로 발달을 지금 동그라미 안에 그려놓고 그 지금의 이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어떠한 영향의 요인들이 뭐 시대적, 뭐 사회적, 또 개인의 그런 특성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게 한다는 뜻에서 커리어 오그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빈 종이가 있는데요. 오늘 그동안 우리 희문군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현재 그 진로 지금 현재는 이제 학생이잖아요. 교육학과 학생. 네. 그 교육학과 학생이 되기까지 어떠한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를 한번 그 종이 안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지금껏 한 약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진로 포부가 있었나요? 제가 교육학과에 오게 된 큰 계기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좀 수업 시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간 자율 학습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교육 전공을 하면서 직업적으로나 교육 쪽으로 해서 직업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점을 좀 개선하고 싶어서 교육학과에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었나요? 그 당시?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항상 크게 가지고 있었고 학업 양 자체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학을 선택하게 된 그런 계기는 그런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내담자가 왔을 때 주로 이 커리어 오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가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적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적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재의 상태를 가운데 그려놓고 그리고 그 진로 상태까지 결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중요한 그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려볼까요? 여기 가운데에 지금 현재의 상태, 진로 발달 상태, 강원대 교육학과.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된 그런 계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네요. 네, 가장 큰 계기는 그때였어요. 중요한 그 당시 경험했던 사건은 야자. 그리고 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가지고 네, 그런 거를 좀 개선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 당시 겪었던 주요한 사건, 경험 이런 거. 네, 수업량이 많았어요.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어떤 걸 생각을 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했어요, 그때는. 그 화살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시험 부담을 특별히 경험하지는 않았었나요? 고등학교 이전에는 중학교였는데 그때는 시험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중학교에는 그런 큰 시험은 없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때 잠깐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는 고등학교만큼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나 많은 수업량 때문에 부담감은 적었어요. 그러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의미 있었던 중요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는 일단 학교 빨리 끝나게 되면은 친구들이랑 학교 근처에 또 풋살장이 가까이 있어서 같이 풋살 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PC방 가서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게임도 하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는 또 다른 원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거든요. 중학교 시절. 그 당시 꿈이 있었다면 여기다가 또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의 그런 경험, 같이 함께 놀았던 경험이 희봉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같이 보낼 시간이 있던 것만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친구들하고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이아몬드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고등학교 때도 좀 경험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그런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처럼 이야기는 해도 경쟁심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편한 친구들이나 그런 거는 중학교 때보다는 덜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경쟁심
느끼게 했었고, 또 중학교 때는 뭐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즐거움이나 네, 편함. 편함. 그래요. 교육학과를 선택할 당시에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 부모님 경우에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셔서 평소에도 네. 항상 응원해 주셨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교육학과를 간 거보다는 어느 학교를 간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과보다는 학교를 더 비중을 두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좀 안타까웠던 게, 어떻게 보면 과가 진로에 있어서 중요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런 게 더 중요시 여기니까 네. 그런 점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남들이 대부분 하는 그런 선택보다는 그 학과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 중요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를 일단 믿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가든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너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교육학과 가더라도 응원해 주셨고 만족해 주셨고, 저 또한 제가 원하는 학과를 가서 만족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동안 자신의 진로 발달에 중요하게 계속 영향을 미쳤던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도식에서 보면 바로 화살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상담을 통해서 새롭게 뭐 확인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롭게 찾기보다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를 다시 깨닫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느꼈던 거는 큰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그 큰 가치를 중점으로 제가 원하는 공부나 직업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의 행복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이 행복을 스스로 찾는 건데, 지금은 범위가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 그게 네. 중요한 삶의 가치임을 오늘 알게 되셨네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의 언어에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결국은 이 구성주의 상담이라는 것은 이 현상 이면의 그 본질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담자와 협력해서 탐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실제 경험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탐사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이면에 진짜 그 숨겨진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않고 이렇게 제쳐뒀던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펼쳐서 보게 하는 그런 제대로 보기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